잘라야 할 때 자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 사람 문제를 처리할 때는 분명히 내보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상 또 우리 인성의 약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잘라야 될 때 자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잘라야 될 때 자르지 못한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당단부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잘라야 하는데 자르지 못했다라는 뜻,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당부단은 한신의 모사였던 괴통이라는 사람이 한신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나온 유명한 말인데 아마 괴통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내려오던 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담이나 격언이나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잘라야 될 때 자르지 못해가지고 신세를 막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소개했던 항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우는 뭐든지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결과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바로 이런 항우의 성격 자체가 잘라야 될 때 자르지 못한 걸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결과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거나 또 중간에 포기하는 성격이 결국은 항우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르지 못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홍문현이라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홍문이라는 곳에서 유방을 초빙해가지고 유방을 제거하기로 해놓고 결과적으로 항우가 머뭇거리다가 유방을 제거하지 못하고 유방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홍구라는 곳에서 유방하고 휴전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전략상으로 놓고 봤을 때 항우가 얼마든지 유방을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지쳤다고 또 유방이 너무 끈질기다고 항우는 유방에게 결정적인 자기 치명적인 약점을 내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좀처럼 해서 승부가 나질 않으니까 1대1로 서로 대화 나누는 자리에서 유방에게 병사들 힘들게 하지 말고 너하고 1대1로 맞짱 뜨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중국 역사상 최고의 리더가 최고의 리더들끼리 1대1로 대결해가지고 승부를 내자라고 제안한 사람은 항우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랬더니 유방이 항우에게 멍청한 놈아 싸움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약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항우가 또 더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상실해서 결국은 유방하고 휴전을 해버리고 휴전하자마자 유방은 바로 항우를 뒤쫓아가지고 공격해서 오광이라는 곳에서 항우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사면초가, 초왕, 패왕별이 같은 유명한 고사장어들이 다 이때 나오게 됩니다. 항우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한신이라는 사람도 머뭇거려가지고 결국은 토사구팽 당한 케이스입니다. 한신이 원래는 항우 밑에 있다가 유방한테로 자리를 옮겨옵니다. 항우가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자 한신이 항우 밑에서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유방에게로 왔는데 유방도 제대로 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신이 도망갑니다. 이 도망간 한신을 쫓아가지고 다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아입니다. 밤새도록 말을 달려가지고 소아가 한신을 쫓아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월화추 한신이라고 하는 달빛을 받으면서 한신을 추격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도 거기서 나옵니다. 데려와서 결국은 대장군에 임명해서 그때까지 열세에 처해 있던 유방이 한신의 활약으로 전세를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신이 천하 형세의 캐스팅 보드를 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괴통이라는 사람이 한신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독립해라. 당신이 지금 항우 편을 들면 천하가 항우 편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유방 편을 들면 유방 편으로 쏠리게 돼 있다. 그러니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당신은 독립해가지고 천하를 산분하는 것이 맞다. 왜? 나중에 누구 한 편을 들어가가지고 누구 하나가 최종 승리자가 되면 당신이 숙청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괴통이 남긴 유명한 말이 공고진주라는 겁니다. 공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인을 떨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당신은 천하가 다시 평정되고 나면은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중에 가서 험한 꼴 보지 말고 지금 바로 독립해라. 천하 삼분지계를 괴통이라는 모사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천하삼분지계는 제갈량한테서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이 개통한테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머뭇거리고 그 충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토사구팽 당하죠. 5월 춘추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문종, 법녀의 친구죠. 그죠? 법녀는 우리가 은퇴, 진퇴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최고 절정기에 올랐을 때 짐 싸들고 은퇴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친구 문종에게 같이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문종은 잠깐 의심하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를 강요받고 토사구팽 당했죠. 오자서가 오나라 왕 부차에게 충고합니다. 월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에 몰고 간 다음에 내친 김에 월나라를 멸망시켜야지 지금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오자서는 충고했습니다마는 오나라 왕 부차는 항복하는 걸로만 받아들이고 결국은 월나라 왕 구찬을 살려둡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문종하고 법녀가 월나라를 더 키워가지고 역전에 성공하게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잘라야 될 때 자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특히 큰 기회는 더 오지 않습니다.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작은 기회는 나중에 혹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괴통도 법녀도 뭐라고 오자서도 뭐라고 충고했냐 그러면 잘라야 될 때 자르지 않으면 그 재앙을 내가 받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데도 받지 않으면 그 재앙은 나한테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잘라야 될 때는 잘라야 됩니다. 리더는 늘 결단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